12시간 빠른 뉴스 8시 뉴스 지금 시각 8시 4분 42초 지나가고 있고요. 정상근 기자님 오늘도 정상 출근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갔습니다. 네, 또 올라갔습니다. 네. 내일 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은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은 2단계가 됩니다. 앞서 수도권 내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렸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다라고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난달 19일에 1.5단계 그리고 닷새 만에 2단계로 올라갔고 지난 1일에는 2단계에 더한 추가 조치를 강화를 했는데 확산세가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8월과는 달리 이번 유행은 중심 집단 없이 그 일상생활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어서 검사와 격리를 통한 선제 차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많은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가 감내해야 될 고통이 크지만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야 평온한 일상이 보장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2.5단계로 격상이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나요? 아무래도 영업 제한 시설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스장을 포함해서 이 실내 스포츠 시설 그리고 유흥 시설과 노래 연습장, 방문 판매 홍보관 등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합니다. PC방과 영화관, 독서실도 밤 9시 이후에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모든 민간기업에도 필수 인원 이외에는 3분의 1 이상의 재택근무가 권고되고요. 학교 수업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모두 교실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는 선에서만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과 교습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다만 내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수업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은 예외적으로 밤 9시 이전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인 미만의 사람들만 모일 수 있고요.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종교활동도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첫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은 오늘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립니다. 네, 이 대검찰청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최근 논란이 된 가운데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회의에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그리고 법관 근무 평정 개선 등 8개의 의안이 상정이 됐는데요. 이 언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판사 사찰 관련해서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회의 현장에서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법원 내부망에서는 그 일부 판사들이 검찰이 판사들 정보를 모아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 이 법원행정처의 조사를 촉구하자라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는데 다만 이 법원의 대응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실제 회의에서 다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징계위원회 참석 기피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이죠. 오는 10일 미루고 또 미뤄졌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징계위원회에는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을 하는데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용구 차관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 징계 심의의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이용구 차관을 임명을 했는데 이용구 차관이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그 원전 수사의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변호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윤석열 총장 측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용구 차관은 원전 수사는 징계와 관련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볼 텐데요. 국세청이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죠. 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가 무려 6,965명입니다. 이들 중에서 개인이 4,633명, 법인이 2,332개이고요. 이들의 명단은 지난 토요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들은 국세 2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이들로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4조 8,203억 원에 달합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이 도박업자 이성록 씨인데요. 이 부가가치세 등 1,176억 원이나 체납을 했습니다. 이성록 씨를 포함해서 도박업자 4명이 수백억 원씩을 체납해서 10위권에 포진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 외에 유명인 중에서는 이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있는데요. 이 종합소득세 3억 원을 체납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 또 국세청 관련 뉴스 이어서 지금 막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정 기자님. 네, 이 전남 영암군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확진됐었습니다. 이 모든 가금 농장은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서 이 닭, 오리 등을 방사하지 마시고 이 농장 진입로 그리고 농장 마당을 매일 청소 소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축사에 출입할 땐 소독 그리고 축사 내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이 농장 4단계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길 바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엔딩은 누구? 슈퍼소닉 손흥민 선수가 네. 아침에 검색어 있어가지고 또 넣었구나 했거든요. 또 골을 넣었죠. 매주 월요일에 같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까 데자부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이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소속의 손흥민 선수가 오늘 영국 런던에서 이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11라운드 경기에서 한 골 그리고 한 개의 도움까지 기록하며 토트넘의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 오랜만에 관중이 들어왔는데요. 약 2천여 명의 축구팬 앞에서 손흥민 선수는 전반 13분 해리케인 선수가 내준 공을 다소 먼 거리에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고 그대로 아스널의 골문 구석을 갈랐습니다. 너무 멋있는 골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리그 10호 골이자 5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에 해리케인 선수의 쐐기골을 만드는 패스로 리그 세 번째 도움을 추가하기도 했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으로 토트넘은 리그 선두에 복귀를 했고 이 손흥민 선수는 리그 득점 2위까지 올랐습니다. 네, 우리 엔딩 손흥민 선수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정블리 정상근 기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디 바둑판티님인가요? 철앞뒤 여긴 부산이에요. 요즘 눈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뭐 물론 부산은 원래도 그랬지만 참 밑에 눈 잘 안 와요. 저도 울산 살 때. 올해는 눈 구경할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태연의 Let It Snow 신청합니다. 자, 선물도 챙겨드리고요. 노래 함께 들을까요?